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의 어떤 그 개성, 퍼스널리티, 즉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의 개성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동훈이 정치 입문을 하면서 그 한 말이 여의도 문법의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기성의 정치를 개혁하면서 한동훈의 독자적인 정치적인 개성 그리고 정책 등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하여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며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요즘 하는 일을 보면은 여의도 문법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대필로 의심되는 그 여의도 문법의 첫 번째인 정치 입문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필 같은 그런 자기 속에서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책을 내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이거 뭡니까 한동훈도 그런 출판 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의도 문법이에요. 그 여의도 문법의 제일 첫 발자국이 책을 내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썼는가 의심되는 자화자찬, 뭐 자기 변명, 자기 자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런 자화자찬의 책을. 한동훈이가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상징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책을 쓰는 거잖아요. 뭐냐? 나는 권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맥주집에서 어울리고 생맥주를 나누고 나는 권력층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기성의 정치인 여의도 문법의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요. 이게 두 번째 그 어떠한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도 젊은 그 청년들을 모아서 뭐 닭갈비집이나 맥주 호프집에 가서 이래 어울리면서 기껏 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아, 엿됐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쪼대로 하세요. 뭐 이런 속된 말을 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고 일반 백성과 똑같이 동화되어 있다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너무나 실망했고 과연 한동훈의 정치적인 개성은 존재하는가? 또는 국민의힘 당대표나 혹은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 그 한동훈의 정치적인 개성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을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로 뽑았다고 하니 정말 한탄스러웠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절대 하지 않겠다면 여의도 문법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의도 문법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다음 세 발자국은 뭔가 또 뻔하게 아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하게 된 일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다.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 그 가서 셀카 찍는 거 지금 그런 걸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러다가 계란 맞을 겁니다. 국민들이 예전에 한동훈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여의도 문법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옮겼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의도 문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내고 그 대필한 것 같은
그 저속한 책을 내고 욕설 같은 막말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그 여의도 문법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것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재명이라는 정가 오범이 나타나서 지금 재판을 제목만 15개로서 재판만 5개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당파와 이런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저급화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재명이 정치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막말, 욕설 이걸 국민들이 당연시하는 이런 정치의 품격이 상실되었습니다. 한동훈에게 무슨 철학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 떨어진 정치적 품이라도 조금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여의도 문법 그걸 떠나서 이 정치의 품격을 바닥으로 더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실망하는 겁니다. 왜 정치를 쪼대로 해라, 엿됐네, 이런 말이 일반 국민들의 수준인 것처럼 말하나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한동훈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국민들은 너처럼 엿됐다, 쪼대로 해라, 이런 막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목격을 하고 있는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 또는 국가 발전 전략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속한 일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을 느꼈다 이겁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정치인이 안 돼도 좋고 또 국가 발전을 안 시키도 좋으니 국민을 쪼대로 해라라는 둥, 엿됐다는 둥, 이런 막말을 하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국민이 한동훈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한동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차기 자유우파의 정치 일정에 한동훈이라 하는 그 가상의 인물에 속지 말고 분열 없이 철저히 통합을 이루어서 미래 정치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동훈을 버리자는 입장에서 저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엿됐네, 쪼대로 해라라는 이런 국민들이 쓰지 않는 막말을 마구 시불거리는 저런 놈을 퇴출시켜야 한다. 괜히 가까이 두었다가는 그 공산 파쇼 집단들이 자유우파의 분열에 이용할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철저히 무시하자. 이런 입장에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개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한동훈은 정치적인 적성이 맞지 않다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정치적인 능력이 쉽게 말하면 무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그 최고 지도자는 동양 고전에서 말하듯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도로 있어야 되고, 또 위기 때는 최고 지도자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혼란스럽거나 또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위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최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그 어떤 행동은 그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고 확신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지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거예요. 나는 가겠다. 그 김영삼이 뭐라 했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최고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명제에 헌신을 해야 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잖아요. 적어도 비상계엄령하고 죽겠다. 이게 최고 지도자의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훈이 보인 정치 행위는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공황 상태, 뭐 말이라는 게 처음 하니까 좀 이렇게 연설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검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국민 수준 이것만 외치고 있고 이번 책 제목도 그 한동훈의 능력, 그 창의 이런 게 바닥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필된 책이라 하더라도 제목이라도 좀 근사하게 그 어떤 남이 보지 않는 새롭고 산뜻한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의 봄은 온다. 뭐 지금 봄에 내니까 어둠을 헤치고 뭐 이런 거 좀 고상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문재인이하고 노무현이가 써먹던 사람이 먼저다. 이걸 표절한 것 같은 국민이 먼저다. 그 책 제목에서 벌써 표절이고 그 한동훈이가 국민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나 노무현의 공산 좌파 노선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왜 그 사람의 제목을 오늘 땄나? 표절 같은 그 제목을 오늘 땄나? 그 메시지가 확 자유우파로서 다가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의 제목을 베껴놓고 와가지고는 나는 자유우파의 선봉을 쓰겠다. 국민들이 그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책 제목에서 한동훈의 미천을 들여다봤다 이 말입니다. 즉 정치적인 감각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완전 빈깡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에 참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김건희 여사를 사과시키라 그걸 안 해서 참패했다. 이런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책에서 바로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치 적성에 맞지 않고 정치 능력이 없다. 두 번째로 확신과 신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은 제2인자이자 후계자로서 간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간택과 선택이 대선 선거 때까지 이어나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두 사람 관계가 국민에게 자리매김된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전두환에 있어서의 노태우고 또 그 뭡니까 김대중에 있어서 노무현인 겁니다. 그 박정희에서 김종필이고 그 2인자의 삶에 대한 그런 책이 많고 그 어떤 김종필이라든가 노태우에 대한 정치 피사가 많습니다. 2인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대해서 끝없는 신뢰와 그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법무부 장관으로 데리고 왔고 법무부 장관에서 이준석을 쫓아낸 당대표 자리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훈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겨서 한동훈 네가 정치적인 능력을 무한히 발휘를 해서 너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정치 능력을 마음껏 보여가지고 후계자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하라는 그런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2인자로서 1인자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걸 잘 해보겠다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을 야당이 비난한다고 야당에 춤을 추면서 사과를 하라 하고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섭한다 하고 대통령이 몇 사람 좀 추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걸고 그다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사과를 해라 한다는 둥, 사과를 하지 말라는 둥, 그러다가 선거를 참패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대통령하고 싸울 때냐 이거예요. 이인자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점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에 그 비상계엄령 안 되는 거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국가를 위해서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동훈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선거에 참패를 했지만은 당대표로서 한동훈이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그 2인자가 1인자를 보고 당적을 버려라. 그 영부인을 사과시키라. 온갖 시비를 걸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정국에서 그 적과 절대적인 적인 범죄자 이재명과 손을 잡고 탄핵 소추를 찬성했어요.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모시는 그 상급자의 목을 친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그 확신과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평생 동지, 평생 상급자와 이인자로서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헌친짝 벗어 던지듯이 던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통령이 그를 믿고 당대표를 시켜주면 그 대통령을 어떻게 잘 보필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지. 지가 지금 허약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지는 꼼짝도 못해. 이런 약점을 가지고 대통령 흔들기에 동참하는 이런 인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그 믿고 자기가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국민들이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죽을 듯이 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지만은 지금 현재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보겠느냐 이겁니다. 국민들이 죽을 듯이 끓는 그 변덕 앞에서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 한동훈은 인간적으로 확신과 신뢰가 없는 그 검수죠. 쉽게 말하면은 강남 좌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그 모든 경쟁에 있어서는 1대1로 싸우는 것보다 옆에 동지나 동맹을 만들어서 편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 외교 관계에서는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세력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세력을 쉽게 말하면 저쪽이 5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도 5를 가져야만이 대등한 균형이 되기 때문에 동등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이면은 2를 가진 주변 동지를 모아서 5를 만드는 거예요. 이합집산을 하는 거 그런 그 세력 균형론을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에 가깝게 아니 한 8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죠. 절대 과반수를 만들어서 상대하고 싸움이 안 된다면 8을 가진 사람이 2를 가진 사람을 합병한다든가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력 균형론의 입장에서 동지를 만들고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적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파멸시켜야 될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왜 이 동맹을 맺습니까? 그 절대적인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동지를 만들고 동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이성이 있는 그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 아닙니까? 절대적인 적과는 절대 동맹을 맺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맺을 수가 없죠. 단지 협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상의 상대이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은 자기의 상급자, 자기를 신뢰하는 그 대통령의 목을 치는데 그 절대적인 적이 이 우리의 대장, 대통령의 탄핵을 시키는 목을 치는 일인데 그 잡놈하고 손을 잡는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한동훈의 판단력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적하고 어떻게 동지로 손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이재명과 협상은 할 수 있어. 지금 탄핵을 하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이 좀 참아라. 이런 협상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대장의 목을 치는데 가서 도와준다는 그게 말이 되는가 이겁니다. 기본 상식이랄까 합리성을 잃어버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적이 조작하고 공작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그 대장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공작과 첩보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체크를 해본다든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쉽게 말하면 눈가리가 뺑 돌아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더구나 범죄자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손을 잡고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인 인간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없는 그 좁은 아량에 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판단력도 미숙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다. 그러면 일단 우리 편이잖아요. 왜 그런가 물어야지.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눈깔이 뺑 돌아가지고 그 죽일라 하는 자기가 가장 싫어한다고 이제껏 국민들에게 주장한 이재명과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는 이런 인간으로서는 그 이해될 수 없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쉽게 말하면 전쟁 치다가 기순을 해버리는 저쪽 적군으로 총대장이 적군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뭐합니까? 요즘 2달이 지나자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연병을 털더니 요즘 무슨 책 출판 기념회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시간이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사과도 아니고 얼쭈만 이야기를 한마디 하더니 이재명을 절대 대통령을 시키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 있나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 자기 편의 대장을 죽여놓고 저쪽 대장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뭐로 이기겠다는 겁니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한동훈이가 미치지 않고서는 무슨 갈팡질팡 세상 일이 애들 소꿉장난입니까?
어제까지는 이재명과 손잡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들더니 2달이 지나가지고 오늘 출판 기념회에 나와가지고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우군의 대장에 목을 치놓고는 그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이 지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판단력, 인간으로서의 합리적이지 않는 행동으로는 세계 12국가인 그 한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감이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해보세요. 자기가 모시고 자기를 키워준 그 대통령의 목을 치는데 이재명과 손을 잡고 목을 치놓고는 뭐라 합니까? 내하고 손잡은 저놈은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 그럼 지는 왜 손잡았나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런 아량과 판단력 부족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으로 그 정말 한 줌이라도 되는 자유우파 내에 지지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이 자유우파의 그 분열을 노리는 공산 파쇼 집단들의 이용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이 벌인 정치적인 판단력으로는 그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이재명의 그 이용물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놓고 이용당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 이재명 저 사람 저거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놈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재명을 다시 말하지만은 한동훈은 우리 자유우파에서 완전히 버려야 하고 국내에 있는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된다. 처단을 하든지 한국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왜? 이놈이 또 그 판단력 미숙으로 이 나라를 망칠 놈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정치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재명 세력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잡아였습니까? 법 따지고 잡아넣었어요. 한동훈에게 이재명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을 구속시켰으면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선거에서 이겼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탄핵 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한 놈이고 또 정치적인 학습 능력이라든가 정치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 소추 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재명과 손을 잡고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의 목을 치고 2달간 협조를 하다가 오늘 와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 논리에 맞고 뭐가 설득력이 있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공산 파쇼들이 잘 쓰는 반국가 세력들이 잘 쓰는 사람이 먼저라라는 이런 표절의 책 제목을 내놓는 이런 바보 같은 놈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셔야 되냐 이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그 행동과 말에는 모든 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지지하지만 나는 노무현이나 문재인을 더 사랑한다. 이 메시지 아니에요? 기가 찰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이 386 세대를 마감하고 87 체제를 마감하고 안티체제 반국가적인 행위로서 활동하는 87 체제를 끝을 내고 자신감 넘치는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런 새 출발에
이런 어리석은 놈이 섞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한동훈을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분노를 좀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훈의 행위를 보면은 5살짜리나 7살짜리가 그렇게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그거를 먹는데 맛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먹으니까 이거 먹기가 싫어. 그래서 이걸 던져내버리고 그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 5살짜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고 아니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먹는 게 당연한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놈이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책 제목이, 자유우파 제목이 언제든지 많이 있는데 왜 공산자파의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책 제목을 하느냐. 아주 바보고 어리석은 놈이다.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참 분노를 표시하려면 내용도 없이 욕짓거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덕으로 지금 1100명 가까이 지금 구독자가 모였고 어줍잖은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유튜브 강의에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시청자분 앞에 그 욕 섞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